네, 이번에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의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장우 아나운서 일단은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의 프로파일링, 오늘도 역시 이수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조바심이 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부터 100일, 정확히는 97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오늘이 9월 8일이니까 네. 석 달 뒤면 뭐 크리스마스? 그럼 뭐 크리스마스? 수능 미뤄졌으니까 수능인가요? 수능? 네, 뭐 수능도 있죠, 12월 달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 바로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누가 나오길래? 이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몰랐어요. 12월 13일.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머. 야, 이게. 아주 멍하게 있다가 뭐 한 대 맞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좀 정말 이 전 국민을 경악해 한 사건의 주인공이 조두순. 네.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조두순법도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네.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네.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그 유례 없이 사실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이 도대체가 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가해자, 법이 생길 예. 정도로 예. 지금 그 법은 새롭게 입법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예컨대 전자발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개정한 이유, 취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사회로 돌아올 때 뭔가 추가적인 제재를 할 법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개정이 됐던 거고요.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감경, 옛날에 2008년도 사건인데 그 당시에 형량이 12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예. 이제 음주 감경, 만취해서 기억 안 난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주 감경은 못하도록 일단은 법을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전자 발찌를 부착시킨 상태에서 관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두순법의 내용은 전자감독법을 개정한 이제 그 내용 안에 1대1 보호 관찰이라는 걸 두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이제 전자적으로만 관리 감독을 했었는데 지금 이 법의 경우에는 1대1로 그러니까 조두순이 나오면 그 담당 보호관찰관이 사실은 자주 방문도 하고 예. 대면 접촉을 하고 또 연락을 취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달라 이런 네. 취지였는데요. 네. 문제는 1대1로 보호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담당하던 뭐 굉장히 많은 업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이 무지하게 많이 사실 필요했는데 네. 그 사이에 문제는 예산도 배정되고 인력도 배정됐어야만 하는데 법률은 덜커덕 개정을 해놓고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인원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1대1 전담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192명인데요. 전국에 있죠, 192명이. 네. 그런데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24명밖에 안 아이고.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24명이 192명을 전국에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만난다는 건 일단 가정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분들도 보호관찰관들도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퇴근해야죠. 그러니까 업무 이외의 시간에 192명을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중앙관제센터에 기껏해야 2명에서 4명의 전담팀이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실제로 좀 그러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좀 있다고 좀 뭐 조사가 나왔습니까? 네, 전자감독 제도 자체는 예. 전자감독이 없을 때보다는 재범률이 6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네. 줄어드는데요. 네. 그건 이미 이제 입증된 효과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최근에는 이분도 2008년도에 수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두순은 아닌데요. 조두순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제 케이스였는데 네.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6명의 피해를 입혀가지고 6명한테.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입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2020년이면 징역 12년이었으니까 출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온 지 기껏 8일 만에 예. 13살짜리를 또 성폭행을 해서 강간치상 이제 피해를 입힌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1년에 60명씩이나 결국은 1대1 보호관찰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전자발찌의 무용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이죠.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출소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피해 아동은 가해자가 감옥에서 가능한 오래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1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죠. 형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소가 채 100일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은 무려 6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회의 재심은 정의를 해야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맞다고 보고요. 출소가 되는 자체도 사실 뭐 부모들 입장이랑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범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튼튼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97일. 재범 방지를 위해 과연 어떤 논의들을 해야 할까요? 아니 진짜 재심은 안 되더라도 재범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는 이 법만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8일 만에 재범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대책이 필요하다 하여 일단은 8월 12일 날 이제 법무부에서 대안을 마련을 한 것이 1대1 전자감독을 하면서 준수사항,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준수사항을 안 지키면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 하는 것과 함께 아까 1대1 보호관찰이 이제 붙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시에 심리치료도 제공을 하겠다, 상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고충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거의 이제 뭐 상당히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건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력이 제공이 되는 조건이어야만 이게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인력은 제공 안 되고 지금 97일밖에 안 남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것들이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민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보호 수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8일 만에 재범한 사람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그렇게 교도소에 있다가 즉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은 등교 하교할 때 전 지역에 다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놀이터에 가면 어린애들 언제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그와 같이 어떤 욕망을 느끼는 경우에 제재하기가 통제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이 교도소를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 수용인데 이 보호 수용은 무조건 사회로부터 옛날의 청송 감호소처럼 격리시켜라가 아니라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목적의 보호 수용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일종의 연착륙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